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일단 무작정 따라해보면 저희와 함께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계속해서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아메리칸 타워인데요. 사실 저희 이조 앵커가 상당히 아메리칸 타워에 대해서 열성 팬입니다. 네. 굉장히 또 응원을 해주는 기업이신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메리칸 타워 제가 잘 설명해야 되고 혹시 틀리면 틀린 정보를 좀 옆에서 열심히 안 될 열변을 텐데요. 또 토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열심히 힘내서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한 그 세계 최대 통신 인프라 리츠 기업이 되겠습니다. 리츠랑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기업인데요. 주요 글로벌 통신사들한테 그 전파의 설치를 위한 소위 통신 타워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단 사업을 운영하는 바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리츠라는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리츠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리츠라는 게 상당히 좋긴 좋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리츠가 상장된 게 몇 개 있으나 큰 재미를 못 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의도 역이나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리츠란 게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광고를 보십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의 수익형 부동산, 해운대 수익형 부동산, 리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리츠는 리츠인데 그것들의 리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가 있고요. 상장이 안 된 리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보시는 것이 상장이 안 된 리츠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장이 안 됐다면 유동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첫 1년 수익성 보장 이런 거 다 써 있지만 제가 알기엔 다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런 말 자체가. 또 수익성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럼 없지만 거의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죠. 예상이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수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리츠에 샜다가 고생한 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겠는데. 저도 그 광고를 보면 일단 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아니 왜냐면 어떤 걸 보고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많은데 리츠란 걸 다시 한번 그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이제 되돌려 주는 것이 리츠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대형 상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대형 상가가 있고 수십 개의 어떤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거를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수백억이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같이 투자를 해서 나눠 갖는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리츠인데 문제는 그 리츠가 그런 한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리츠를 갖고 하는 게 리츠가 되겠고요. 그걸 공모로 모아서 같이 하는 거가 상장된 리츠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이 여러분 증권회사나 일부 은행에서 가시면 사모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가.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모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호주에서 뭘 했는데 그게 거의 실체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법적 분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끼리 몇십 명 해서 모아하는 거고 실체가 가보지 못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리츠, 미국에 있는 리츠는 대부분이 이미 물건이 있는 겁니다. 물건이 있고 그거를 거래하는 거고요. 사모펀드, 국내 증권사들 많이 했던 사모형 펀드는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아니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91위 어쩌저쩌고 얘기하고서 여러분 증권사 가시면 많이 이런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그것들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사모형 펀드의 큰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PB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영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조심스럽고 항의 전화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모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왜 하시냐 그러죠. 저 아는 사람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유동성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유동성은 주식의 매력은 유동성. 언제라도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확정된 물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리츠다. 그건 국내 상장도 마찬가지, 해외 상장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상장은 상장된 수가 적습니다. 유동성이 적은데 해외에서 하는 것은 수많은 리츠가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메리칸 타워는 미국에서 제일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일단 풍부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도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도 있겠고요. 병원이나 호텔도 있겠고요. 인프라, 광케이블, 셀타워, 에너지 파이프라인인데 오늘 말씀드린 거가 바로 그래서 셀타워, 그러니까 통신타워 있지 않습니까? 통신타워가 뭐냐면 여러분들 큰 길가에 보면 조그만 건물인데 위에 보면 수많은 통신타워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있죠. 매번 제가 그거 갖고 있는 건물주는 딴 데 소득, 그러니까 월세를 못 받더라도 그거는
KT나 SKT나 따박따박 돈 들을 거라고 부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하는 것을 모아서 그걸 관리해주는 리츠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메리칸 타워가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과세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의 90%를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게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잘 모르면 어떤 점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투자 포인트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긍정적인 점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전역에 미국의 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 를 하는 리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가 있는 리츠를 갑자기 호텔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괜찮을 거가 되겠고요. 안정성인 것은 전문 운영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얘기했고요. 유동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모펀드와 달리 성격과 물건 대상이 완전히 서로 다르고 그걸 미리 말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물건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부동산이 어떤 수익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에 투자하실 때는 그 리츠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아메리칸 타워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런 통신 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만 올해도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 몰 같은 거 있죠. 대형 상가들 갖고 있는 거나 대형 공장을 갖고 있는 리츠는 반의 반 토막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을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갖고 네. 오늘 아메리칸 타워가 어떤 기업인지 조금 살펴보죠. 쉽게 얘기해서 이동통신 타워를 갖고 있고요. 거기서 수익을 내는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나 갖고 있는 게 끝낸 게 아니라 연평균 1,800개에서 3,000개씩 계속 통신 타워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고요. 통신사부터 전 세계에서 2, 3만 개의 통신 타워를 갖고 그걸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관리 회사가 있을 텐데요. KT가 됐건 SKT가 어디가 됐건 다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절반이 미국, 그리고 남미와 아시아가 각각 20%, 유럽이 한 1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저는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가지고 네. 아메리카에만 있는 미국에만 있는 아메리칸 타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제일 많죠. 다만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를 외국에서도 사입듯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메리칸 타워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몇 제곱미터라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 그림에서 보이듯이 저 타워를 계속 올릴 수도 있죠. 우리 저 위에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옆에서 기술에 따라서 옆에 타워로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무제한 바벨탑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설비를 바꿔야 되고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수익성이 일반 점포를 주는 거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통신 장비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5G 시대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조금 더 돈이 더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겸비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동통신에서 별로 쓰지 않던 분이 요즘은 대부분이 와이파이 자꾸 끊기면 그냥 다 LTE나 5G로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쓰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지하철에 하면 끊기고 그러니까요. LTE, 5G 계속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뭐 30기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굳이 집에서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그거를 관련해서 시스코나 에릭슨에서 이번에 자료를 발표한 거 보니까요. 2024년까지요. 미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성을 보인다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쓰면 관련된 데이터 설비 자체가 더 많이 쓰고 그래도 고성능화되고 새로운 설비를 계속 바꾸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손이 타니까 결국 거기서 돈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는 최근에 수많은 리츠, 특히 부동산 리츠다 그리고 상가를 갖고 있던 거 그리고 병원, 호텔 관련 리츠가 주가 반의 반 토막 난 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리츠도 있겠고요. 요즘 보면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데이터 수요가 엄청 데이터 센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리츠가 에퀴닉스라는 게 있는데요. 에퀴닉스, 이 아메리칸 타워 모두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분석,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떤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배당이라는 건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을 얼마만큼 꾸준히 늘리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금이 유지되면 주가는 이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8년째 지금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1.6% 되고 배당금은 4.3달러인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8년 전에 한번 꺾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배당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바로 주시장의 정확한 모델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의 투자에게는 12명이 매수, 1명이 보유 의견에 여전히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리츠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리츠의 기업 중 하나인 아메리칸 타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 이하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